안녕하세요. 이미란 교수입니다. 11주차 강의 시작을 할 건데요. 과제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연습을 많이 해보는 학생들은 매 주차가 지나면서 학생들이 과제의 그 실력이 되게 향상이 많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뭐 강의만 듣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 그 밖에 뭐 다른 사정들로 인해서 지금 과제를 손으로 수기를 써서 이제 내고 있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돼서 한 학기 수업이 이렇게 끝나게 된다면 아마 좀 이 학생들 간의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예, 가급적이면은 어떤 작은 노력이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제출을 해주는 경우를 보면, 아, 그래도 이 학생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고 특히 과제를 제출을 할 때 수기로 쓰더라도 그림만 모델링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한다거나, 네, 이런 거는 사실 본인한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과제를 그렇게 제출을 해도 딱히 설명해 줄 거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가급적이면 영상을 본 학생들의 경우라면 출결 처리를 해 주려고 많이 배려는 해 주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내가 이렇게 한 시간을 그냥 이번 주를 그냥 때우고 갈 것인지, 예, 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예, 이 수업을 그냥 이렇게 내가 제대로 수업을 듣겠다라고 생각을 할 건지, 예, 본인 스스로들이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9번 과제까지의 과제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한 내용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은 제출한 과제들을 보고 나름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중반부 이후에 지금 강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점점 더 이제 손을 놓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오게 되지만, 저도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뭐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 아직 그 끈끈한 어떤 정이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제 목소리만 듣고, 저도 여러분들이 내는 과제라든지 또는 작은 그러니까 한 줄이나 두 줄짜리 글귀들을 보면서, 아, 이 학생은 이런 학생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3D 교재 파일을 나눠드렸는데, 이 파일을 끝까지 이번 학기에 다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또 항상 제가 초반에 이렇게 좀 잔소리 비슷하게 좀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예,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예,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지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로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10번 과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9번까지의 과제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따라하다 보면 따라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는 건 좋은데, 간혹 이렇게 질문을 줄 때 보면 강의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을 다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봤지만 까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강의를 중간중간 끊어서 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콘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뭐 지난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수시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가급적이면 제가 수시로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은 10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속 시작한다고 해놓고 못하고 있었죠? 자, 오늘 진행할 이 도면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중에 좀 연습량이 되는 학생들은 나 이거 이미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전이나 돌출을 이용한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이 모델링을 내가 사용할 줄 아는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었지만 어떤 복사와 관련된 기능들을 또는 복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스케치나 어떤 작업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조금 더 작업을 하면 내가 좀 빠른 시간에 단축을 시켜서 그릴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러한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교시 수업을 잘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선 지금 화면에 있는 과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과제를 보시게 되면 가운데 있는 원통형입니다. 근데 이 원통형은 여러분들 중에 돌출을 이용해서 뭐 원통을 만들어 가지고 뭐 안에 그 빼기를 이용해서 뺀다거나 아니면 구멍 기능을 이용해서 빼준다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는 여기 해칭이 된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을 반을 그려서 가운데 축선을 기준으로 360도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해서도 한 번에 원통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에서 얘기했던 돌출은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설명드려서 하지 않아도 이미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회전 기능을 이용한 방법으로 오늘 강의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미 예상한 대로 기본적인 돌출이나 홀 기능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날개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양쪽이 지금 현재 대칭형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칭형 같은 경우는 양쪽의 날개를 다 만들 필요 없이 한쪽의 부분만 만들어서 남은 반대쪽 부분에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에 대한 개요는 이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먼저 방향을 도면에 나와 있는 방향과 동일하게 잡기 위해서 우선 XZ 평면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XZ입니다. XY가 아니고. 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우선 스케치를 하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단면을 기준으로 먼저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X축선상에 맞춰서 그리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그려보면 일단 형상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해칭이 된 부분. 자, 여기서 우리가 구속을 줘야 될 것은 원점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동일직선상이라고 있습니다. 동일직선상은 우리가 이제 초반에 설명할 때 한번 하고 안 해본 것 같은데, 요 선과 요 X축의 위치를 동일한 높이로 맞춰주려고 할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이죠. 자, 그래서 이 선과 X축을 두 개를 선택하니까 이렇게 동일한 선이 됐고, 이런 점선 표시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면에 있는 지수를 보게 되면 어느 부분을 이제 보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파이가 50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지름은 70 파이가 적혀 있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파이는 100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당연히 전체의 지름을 뜻하는데 우리는 이제 회전을 쓸 때는 반만 그려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바깥쪽에 있는 부분서부터 이 부분의 지름이 100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만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0, 예, 그리고 여기는 아까 70이었으니까 35,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대해서는 파이가 50이었기 때문에 25만큼, 자, 그리고 전체 높이는 50이 되고, 예, 위에서 아래까지의 높이 역시 도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30mm.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치수로만 구속이 다 이루어져서, 예, 지금 색깔이 바뀐 것도 다 확인을 했겠죠. 자, 여기까지가 먼저 됐다면 우선 스케치 종료를 하고 났을 때 지금 정면 쪽 방향, 예, 이런 정면 방향 쪽에서 지금 단면을 작업을 한 거고, 보통 우리가 회전 기능을 쓰게 되면 가운데 축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축을 왜 그리지 않았냐면 이미 가운데 Z축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을 하면 굳이 축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출해서 회전을 사용해 가지고 먼저 연결된 곡선 상태에서, 예, 얘는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객체를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자, 축의 벡터 방향은 가운데 Z축을 선택을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전 값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러는데, 예, 보통 360도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이런 형상이 한 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몸체가 하나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좌측과 우측의 형상이 지금 같은 상태인데 그 중에 아무 방향이나 한쪽만 스케치를 해서 먼저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평면이든 X, Y 평면으로 들어가서 왼쪽에다 할 건지 오른쪽에다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제일 먼저 뭐부터 작업을 할 거냐면 우선은, 예, 사각형을 대충 하나 그려보는데, 예,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자, 치수가 자꾸 지금 켜지고 있죠. 자, 치수를 끄고 다시 한번 이렇게 켜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날개처럼 생긴 부분의 거리를 보니까 먼저 이 끝에 있는 부분이 저는 사각으로 그렸지만 끝에가 이렇게 호의 모양으로 작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필렛을 쓰거나 아예 여기에 원을 하나 그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자, 오늘은 원을 그리는 건 뭐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원을 그리면 보통 이렇게 중심에 바로 원을 그리면 되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그려도 되고, 예, 그 다음에 필렛을 쓰게 되면 뭐 두 변을 이렇게 찍어서 필렛을 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 그린 거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하고 가운데 있는 Y축으로부터 원의 중심이 있는 위치까지 지금 도면상에는 이 부분이 치수가 반이 잘린 형태로 140mm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 값은 전체의 양쪽의 넓이를 합친 값이기 때문에, 예, 저는 반만 거리를 넣어서 70mm로 입력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반지름이 이 호의 반지름의 값이 20인데 우선 20을 정해주기 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축선상과 원의 중심점의 위치가 같은 일직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속을 잡을 때도 역시 지오메트리 구속에서 곡선상의 점을 많이 사용했는데 X축과 중심점을 찍어주면 이렇게 또 점선 표시가 보이면서, 예, 중심에 대한 위치가 구속이 됩니다. 자, 이래서 바깥쪽에 있는, 자, 원의 지금 파이 값이 뽑혀지게 되는데 우리가 도면상에는 이 자리가 R 값 반지름으로 2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름으로는 40이 되는 형상과 같은,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 안에는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데, 예, 추후에 홀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주셔도 되고, 지금 미리 다 그려 주셔서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나중에 구멍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빠른 트리밍으로 반만 원을 잘라내도록 할 거고요. 이때 이렇게 직선이 안으로 너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돌출이 됐을 때 뚫려 있는 구멍을 도로 이제 먹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다시 돌출이 되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너무 또 바깥쪽으로 하면은 떠버리면 이게 결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만 겹치도록 위치를 잡아 놓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지금 구속의 상태를 보면 안쪽에 있는 선은 어차피 결합이 되면 없어질 선이기 때문에 굳이 구속을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구속이 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직선을 만약에 지우게 되면 구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조선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양쪽 끝에 이렇게 날개처럼 생긴 직선이 있어요. 네, 직선을 그려줄 건데, 이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원에 갖다가 대주세요. 근데 정확하게 이 직선을 그릴 때는 우리가 형상의 이 모양상 여기는 호고 이쪽은 원이에요. 그러면 원과 원의 성질을 연결하는 형태에서는 지금 이 도면의 모양을 봤을 때 양 끝에는 이 직선이 그냥 직선이 아니라 접선이어야 됩니다. 네,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과 직선이 부드럽게 실이 감기듯이, 예, 그 접하게 되는, 여러분들 2D 오토캐드 수업에서 아마 탄젠트라는 오스냅 기능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과 같은 거죠. 그러면 라인을, 자, 여기 임의의 지점에 대고 이렇게 빼주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요런 표식이 바로 접선 표식이 됩니다. 자동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쪽에 됐을 때도 이렇게 같은 표식이 나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접선의 위치를 잡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주면 지금 요런 표식이 떴을 때, 아, 얘는 접선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의 경우에도 이 선을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한 번 더 그려주시거나, 또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따라 그렸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색깔이 안 바뀐다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라도 접선 구속이 그리다가 안 먹혔다 그러면 여기에 접선, 접함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직선과 호, 아니면 이쪽에 있는 원과 직선, 이렇게 두 개를 찍어주게 되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미 구속이 있기 때문에 구속 조건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죠. 하고 반대쪽을 같은 방법으로 그려주셔도 좋고, 또는 우리가 스케치상에도 여기 보면 대칭 곡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 한 개를, 중심선은 가운데 X축을 기준으로 잡아서 반대쪽으로 그려주면, 예, 스케치는 여기까지 끝납니다. 이때 그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그려줄 때 안쪽에 이런 부분이나 또는 뭐 막혀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스케치는 별도로 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돌출을 할 때 UGNX의 장점이라고 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이런 3D 형상의 모서리도 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스케치를 그려주고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이제 바로 우리가 돌출을 시켜봐야 되겠죠. 근데 돌출 높이를 보게 되면 지금 먼저 그렸던 이 공간에 있는 올라와야 될 높이와 양쪽 날개 구간의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높이가 다른 관계로 한꺼번에 돌출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가운데 있는 부분을 우선 돌출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돌출을 실행해서, 자, 이때 추정으로 잡으면 다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된 곡선 또는 접하는 곡선, 예, 접하는 곡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고 이때 지금 내가 그린 선은 요 파란 색깔 선만 있는데 안쪽에 모서리를 이 일부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역시 교차해서 정지를 켜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곡선 선택을 한번 쫙 찍었을 때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돌려서 자, 이쪽도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 중요하죠. 안쪽에 모서리의 일부 여기만 올려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차에서 정지라는 기능을 써야지만 이러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의 높이가 지금 도면에서 얼마로 표시가 되고 있냐면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도면을 자세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도면을 한번 볼게요. 도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올리려고 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는데 따로 작업을 할 거라고 했고, 정면도상에 지금 평면도에서는 높이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면도에서 보면 밑에 있는 치수는 17, 위에는 27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높이가 27이고 아래쪽 부분이 이제 17mm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높이를 지금 나와 있는 값이 아닌 27mm로 입력을 먼저 하겠고요. 그냥 27만 넣으면 안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과제 검사를 할 때 보니까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이 결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합이 안 되면 확실하게 결합이 된 상태와 안 된 상태의 차이는 이 결합, 만약에 지금은 얘가 결합인 상태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물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적용을 딱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랑 합쳐진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얘는 한번 이렇게 물론 형상마다 확인할 수 있는 부위가 다르겠지만 얘는 바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 내가 지금 그린 파란색 스케치를 잠깐 컨트롤 B를 이용해서 꺼볼게요. 그럼 경계 라인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결합이 안 됐고 그냥 없음인 상태로 아무 작업도 안 했다라고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경계 라인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 이 가운데 원통인 덩어리와 지금 새로 만든 돌출이 된 이 덩어리는 서로가 따로따로인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상태로 작업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 놓고 이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취소를 하고 싶잖아요. 저도 지금 취소를 썼는데 위에 보시면은 취소를 하는 기능이 요 화살표 두 개가 있어요. 취소하기, 취소한 걸 다시 되돌리기 두 가지인데, 요것을 취소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썼던 단축키가 컨트롤 Z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Z를 사용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숨겨놨던 선을 다시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컨트롤 W를 했을 때 여기에 그 스케치를 다시 더하기를 누르면 표시가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다시 열어본다면 다시 선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양쪽을 이제 또 돌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돌출을 다시 한번 시켜서, 자, 요번에도 교차에서 정지는 켜져 있고 역시 접하는 곡선이어도 되고 뭐 연결된 곡선, 단일 곡선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선과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위치를 잘 봐야 되겠죠. 요 안쪽에 모서리 부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높이가 17이었었어요. 이때 이 부분도 양쪽을 이 덩어리 자체도 대칭으로 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미 복사를 해서 그려놓은 거니까 이 부분도 한 번에 올리면서 아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도 같이 동시에 선택을 하고요. 자, 이때 결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 자, 지금 스케치만으로도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멍을 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멍을 자, 찍어서,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센터에 자동으로 구멍을 잡을 때는 항상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었는데, 자, 모서리의 가장자리에 대면 센터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도면상의 그 구멍 홀 사이즈를 보니까 20드릴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바디 통과 상태로 그냥 다 관통을 해주셔도 되고, 자, 확인으로 가운데 홀을 뚫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들고 나서 반대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반대편의 대칭으로 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 지금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이사이의 모서리에 지금 알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블렌드라고 하는 요 기능을 배웠었는데, 이 블렌드를 지금 사이에 넣어서 이 모서리의 상태를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서리의 상태를 처리를 안 하고 대칭 복사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 상태로 반대로 넘겨서 이쪽의 형상이 나오게 된다면, 먼저 복사를 하고 나서 블렌드를 나중에 다 이제 넣어주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블렌드를 지금 이쪽에 원본에다가 미리 먼저 작업을 해서 넣고 들어가게 되면 블렌드가 들어간 부분까지도 같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두 가지를 한번 다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작업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제가 작업하는 두 가지 방법을 먼저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아, 나는 이 방법이 더 좋다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 물론 두 가지 다 작업을 해보면 더 좋겠죠. 자, 그럼 먼저 지금 설명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사를 하는 기능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더보기라는 부분에 가보면 지금 여기에 대칭 복사를 해주는 기능만 해도 여기 지금 대칭 특징 형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면대칭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메뉴에 없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아이콘 기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는 이런 블록이나 원통 기능을 꺼내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쪽 오른쪽 상단에 명령 찾기, 돋보기가 있는 데를 활용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대칭이라고 이름으로만 검색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대칭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기능을 찾으려고 하는데 얘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 보시면 옆에 왼쪽의 화면에서 그것에 대한 메뉴 위치를 알려줍니다. 근데 아이콘으로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이 아이콘이 이 지금 위쪽 상단에 배치가 돼 있는 아이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아이콘이 다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이 대칭 곡선이라는 게 있고요. 곡선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곡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자, 대칭 특징 영상은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지금 상단에 아이콘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대칭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나머지 뭐 모서리 대칭, 뭐 대칭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예, 지금 밑에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것은 대칭 지오메트리와 대칭 특징 영상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요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여러분들 선배들도 보면은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도 대칭 지오메트리와 대칭 특징 형상의 차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기능 두 가지를 보게 되면 대칭 지오메트리, 여기 지오메트리라는 이름이 붙고 특징 형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데, 설명만 읽어봐. 저는 평면에 대칭하는 거는 다 똑같이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지? 라고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결과만 얘기한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써도 괜찮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콘을 지금 대칭 특징 영상은 이미 있었는데 대칭 지오메트리가 메뉴상에만 있어요. 그래서 대칭 지오메트리를 자, 한번 탭에 추가를 해볼까요? 리본 탭에 추가하겠다. 어디에 추가할 거냐면 나는
홈에다가 추가를 하겠다. 지금 우리가 홈 메뉴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가 홈 메뉴죠. 예, 홈 메뉴. 예, 여기에 추가를 하겠다. 그래서 일단 사용하기 쉽게 저는 아이콘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꾸 벗어나네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리본 탭을 추가해서 홈 탭으로 자, 이렇게 들어오게 했더니 지금 상단에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자, 생긴 것들을 확인을 했겠죠. 자, 그래서 지오메트리아 대칭 특징 형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아이콘 확인을 했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2교시로 연결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